딱 한 번입니다. 이 풀이법을 꼼꼼히 정리하는 건. 그래서 오늘 숙제로 해온 5일차까지는 설명을 못하고 대입하기랑 빈칸 추론 풀이법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이제 풀이법 정리를 안 해요. 이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순서 삽입 정리까지 하면 여기 1년 중에 한 번일 거야 아마. 풀이법 정리는 오늘이 거의 뭐 처음이자 마지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 풀이법에서 보면 책으로는 5페이지인 거죠. 도표가 하나 있죠, 도표? 어제 화목반도 수업을 했는데 제가 어제 그 종합검진을 받고 왔거든. 그래서 수면 마취를 받고 온 거지. 그 수업을 하긴 했는데 근데 제정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일단 그 수능 유형이라는 게 듣기, 어법, 단순 해석, 대의 파악, 간접 쓰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듣기는 배점이 37점입니다. 그리고 어법이 원래 3점이었는데 현재는 2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어법, 주제, 제목, 그리고 어휘 추론, 그 다음 뒤에 42번 요 5개 중에 3점 배점을 3개를 줘요. 일단 배점은 그러하고 단순 해석이라는 건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거야. 그 다음 대의 파악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 간접 쓰기를 공부할 겁니다. 이 대의 파악이라 함은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뿐만 아니라 함의 추론이라고 밑줄 친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 그리고 빈칸 추론, 어휘 추론, 제거, 요약, 중문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건 굵게 써 있는 함의 추론, 어휘 추론, 빈칸 추론입니다. 이런 건 공부를 할 거고 간접 쓰기의 순서 삽입, 자, 요 두 유형도 공부를 할 건데 이 간접 쓰기는 뭐냐면 전체 저 좀 보세요. 직접 쓰라고 낼 수가 없어요, 시험을. 왜냐하면 직접 쓰라고 내면 채점을 못해. 한 명씩 다 어떻게 채점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써 있는 글을 가지고 문장을 빼놨거나 순서를 섞어서 글을 쓰는 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반대로 따지면 글을 쓰는 법을 알고 있어야 돼, 영어로. 그래서 그것도 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대입학 유형부터. 근데 이거 지난주인가요? 수능 볼 때 얘기했지만 3점 배점을 다 빼고 2점만 다 맞춰도 점수가 3등급인 거잖아. 72에서 74 사이로. 그러니까 3점을 아예 못 풀어도요. 2점만 다 맞출 실력이 되면 3등급은 되는 거야. 물론 듣기는 돼야겠지만.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고 우리가 점수를 쌓을 유형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2점짜리를 공부하고 수업하는 건 시간이 아깝잖아. 혼자 해도 되는 건데. 단 예외는 있지. 우리 데이 3일차 책 펴봐봐. 데이 3일차 그거 실제로 지난주에 풀었던 거거든. 3번이 올해 수능 32번이죠. 맞죠? 저기 오답률 몇 %라 적어져 있지? 네,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올해 수능 중에 오답률 1위에요. 이거 실제로 수능 풀었을 때 맞췄다 손. 오, 내리세요. 맞춘 건 대단한 거야. 틀려도 잘했습니다. 맞춘 건 대단한 거예요. 찍어서 맞췄어 대단한 거야. 근데 그 배점 몇 점이에요? 2점이죠? 배점 2점입니다. 그거 틀렸어도 사실 1등급 받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거지. 굉장히 어려웠었고. 일단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책으로 보면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그 수업하기 전에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른도 아니야. 생일이 3월, 1, 2, 3월이다. 손! 생일이 1, 2, 3월이다. 손! 자, 여러분들이 2년 뒤부터 투표권을 받죠? 맞죠? 야, 투표 잘해야 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 만난 것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만약에 국회에서 그거 해지 못했으면 지금 비상계엄 중이죠? 비상계엄은 군인이 봤을 때 뭔가 수상하면 다 잡아가는 거야. 저를 보면 수상해 보이잖아. 뭐 끄덕여, 시우라. 진짜 지금은 이렇게 하하하 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진짜 비상계엄 해지 안 됐으면 문제 심각해요.
그리고 나의 한참 윗세대들은 예전에 이 비상계엄 한번 겪었었죠? 겪었었어,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굉장히 무서운 거야. 만약에 국회에서 군인 한 명이 총이라도 쐈어봐. 근데 오늘까지 나온 뉴스는 너네도 알고 있어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을 엊그저께 여행 경보 국가로 발령했죠? 이거 너무 쪽팔린 거 아니야? 야, BTS, 블랙핑크가 있는 나라야. 이거 진짜 여행 가면 위험하다. 그걸 좀, 뭐 아무튼 지금 밝혀진 게 뭐냐면 국회에서 원래 국회의원 틀어 막으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선관위를 뒤졌어요. 중앙선관위. 선관위를 계엄 군인들이 더 많이 갔단 말이에요. 국회보다. 그럼 선관위를 왜 갔지? 왜냐면 계엄이 열리면 선관위를 갈 이유가 없거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굳이 왜 가지? 근데 지금 밝혀지는 게 뭐냐면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그랬대. 그럼 서버를 가져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총선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선거 그때 당선됐던 국회의원들 자격 박탈하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 말고는 다 박탈당하지. 우르르르 박탈당하면 다 비어일 거 아니야. 그때 자기 쪽 사람을 채워 넣는 거야. 그런 다음에 예전에 박정희나 전두환이 하려고 했던 대통령 임기 연장을 해가지고 영구 집권하려고 했다라는 루머라고 하기엔 이건 좀 이제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 이제 그런 말을 해도 무슨 미친 소리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미친 짓이 일어났잖아. 이 사람 약간 투표 잘해야 돼. 이게 뭐야. 제 고3 지금 수능 보내. 걔 이름이 김건희인데 걔는 진짜 영원히 고통받겠어. 나중에 개명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맨날 약 올렸었는데 건희야 디올백 어딨니? 하면서 그때는 농담이었는데 지금 이제 영원히 고통받겠어 걔. 전씨 손 들어봐. 전. 너 이름이 전두환이었어 봐. 이름이 전두환이었어 봐. 평생 고통받아. 이거 지금 그렇게 되겠어. 혹시 친구 중에 이름이 성렬이 있다. 성렬. 제 친구 중에 김건희 있긴 한데. 걔도 영원히 고통받지. 이게 웬일이야 진짜. 이게 잘못됐다 이거. 그리고 미국에도 안 알렸다죠 이거 한다고? 트럼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트럼프 강한 남자인데. 잠깐만. 이건 내가 NF라 그런가? 여기서 만약 윤석열이 그런 짓을 벌이잖아? 그럼 트럼프가 미군을 발동해가지고 윤석열을 잡아넣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미국화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그걸 본 중국이 빡쳐가지고 북한을 중국으로 만들고 그 미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문과충인데 옛날부터 문과충이었어요.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 왜 오랫동안 공부했습니까? 삼수했거든. 쌤수. 뭐 아무튼 제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 일본인 있나요? 미안한데 나랑 안 맞아. 사요나라 하자. 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저는 북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북한이 맨날 미사일 실험을 하잖아. 근데 걔네들 재래식 무기라서 무기가 이상해 좀. 가다가 이렇게 희마리가 없다고. 물론 지금 뭐 태평양 건너가는 것까지 해봤다지만 그 맨날 연습하다가 피슉 쐈는데 끼 잘못해가지고 일본에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뭐 세계 전쟁이 시작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일본이 사라져버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그럼 일본 극우만 죽일 수 없나? 뭐 그것도 안 되나? 근데 아까 손들었던 분들 있죠? 2년 뒤에 원래 대선이 치러지는 거 아니니? 맞죠? 2년 뒤에 투표 안 할 거면 투표하기 싫으면 나머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권을 받았는데 투표하기 싫으면 여기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에 있을 필요가 없죠. 난 얘도 싫고 쟤도 싫어. 투표 안 할래.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 투표 안 하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좀만 위로 가면 있는데 뭐. 가버려.
그럼 또 영원히 투표 안 하고 살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투표권을 받았으면 투표를 해야지.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제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정치 하나도 모를 때 그때 내가 투표권이 있었어. 아주 어린 건 아니네. 그때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기엔 너무 못생겼어. 그냥 내 생각이 그랬어. 이 사람이 날 대리한다고? 그러긴 너무 못생겼다. 얘 안 뽑아.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처럼 생겼네. 라는 그때 문국현 씨가 있었어요. 유한 킴벌리 전 사장. 그 사람 뽑았거든. 그렇게라도 뽑아. 그때 더 웃겼던 게 뭔지 알아? 그때 스님도 대선 후보에 나왔었어. 불심으로 대동단결 해가지고 스님이 나왔다고. 그 불구면 그 사람 뽑으면 되잖아. 아무튼 투표는 해야 된다. 아니면 장난친다고, 나 어린애들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장난친다고 자꾸 허경영 뽑는데 그거 진짜 그거 미친 짓이야. 허경영 아저씨 뭐 하는지 알아요? PT 수첩 봤나? 엄청 큰 궁 지어놓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자기가 만지면 병이 고쳐진다고 막 와서 만져. 그 다음에 무슨 신선유라고 해가지고 서울 우유를 몇 년 동안 섞인 걸 팔아. 그럼 우유가 어떻게 해야 돼? 아래 고인물이 이렇게 남고 위에 좀 이렇게 투명하게 누래지죠. 썩어가지고 그걸 먹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분 돌아가셨어. 야, 지금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이비 교주를 뽑을 수는 없지 않냐. 장난친다고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내 생각인데 있잖아. 만으로 30 넘은 사람 다 죽어야 돼. 그래야지 서로 지역 갈등이고 자시고 이런 게 없지. 이거 어떡할 거야. 만으로 30 사람 다 죽어야 된다. 본인들 부모님, 나까지 포함해서. 나, 우리 엄마, 아빠 다 포함해서 다 죽어야 돼. 이게 지금 국힘 쪽은 이재명 까면서 좋아하고 민주 쪽은 윤석열 까면서 좋아하고 이 계속 분열이 있죠. 서로 이게 재밌나 봐. 왜 이러고 사나 몰라. 옛날 핀란드는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진보와 보수가 있었는데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국민들이 빵 배급을 받았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아요. 통합정부를 구성해. 왜냐면 지금 진보고 보수고 자식은 나라가 사라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먼저 바꾼 게 교육. 두 번째로 바꾼 게 산업 육성. 그래서 그 당시에 노키아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핸드폰 1위였습니다. 그 기업을 만들어내고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핀란드가 한 교실에 선생님이 2명 들어와. 그래서 한 분이 나처럼 수업을 해. 그럼 다른 한 분은 뒤에서 지켜보다가 한 아이가 딴짓을 하거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시를 하면 가서 도와줘. 혹시 이해 안 되니? 해가지고 막. 그다음 조별 모임을 할 때 수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같이 팀업을 시켜요. 그럼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들 도와주게 해.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아. 그걸 한 명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전체 반이 다 도와줘. 줄 세우기를 하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같이 올라가는 걸 시행했단 말이야. 우리는 철저한 경쟁주의죠. 매년 전 세계 학력평가 보면 탑3 안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꼭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지금. 너 윤석열 뽑았지? 윤석열 좋아했지? 네 친구 김건희잖아. 근데 안 좋아해? 아무튼 이거는 좀 진짜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꼭 좀 생각이 있는 사람 좀 뽑아줘. 나중에. 아니면 차라리 내가 대선에 나가면 나를 뽑아라. 내가 이거 다 바꿔줄게. 야, 영어 언제까지 이렇게 배워야 되니? 외국인 만났는데 외국인 욕하는데 땡큐라고 하고 앉았는데. 자, 풀이법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딱히 많지 않습니다. 수능을 보는 고3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정도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영어지문 읽을 필요는 없고요. 듣기는 당연히 다 맞춰야 되죠. 그리고 듣기 하면서 잠깐 저 좀 보세요. 자, 3월에 가면 서울권에서 혹은 경기권에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때 또 얘기하겠지만 점심을 먹고 1시 10분부터 보기 때문에 듣기부터 보죠. 점심을 먹었잖아. 여기가 창문이라고 치자고. 그럼 3월 한 2주 차니까 햇살이 온단 말이야.
듣기만 듣고 있으면 이쪽 전멸돼. 듣기만 듣고 있으면 다 쓰러져. 왜냐면 듣기가 또 오죽 느려. 엄청 느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기만 듣지 마세요. 제발 듣기하는 도중에 독해를 푸십시오. 띵동 구간에. 근데 그때 수능 풀어봤지만 11, 12번은 굉장히 짧죠. 그냥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나머지는 띵동 구간에 푸세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는 듣기 시간에 독해를 푸는 거 아니라고 해야지. 듣기만 들으라고 해야 돼요. 4번. 초반에 긴장이 돼서 글이 떠다닙니다. 해석도 얼추 되고 뭔 소린지 알겠는데 이게 해석도 얼추 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단락을 돌지 마시고 한 문장을 잡아놓고 개를 돌아. 그래서 주어를 찾아 동사를 찾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를 EA 단추를 하나만 꿰면 나머지는 착착착 돼요. 어차피 그 말이 이어질 거니까. 그래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말고요. 5번 시간 배분 및 점수 배분. 이건 아까 얘기했죠. 2점만 다 맞춰도 3등급입니다. 거기다 점수를 쌓아가는 건데 100점도 1등급, 90점도 1등급이에요. 지금 오늘 성적표 나왔거든요.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3 몇 프로인가? 그래서 1등급 맞은 사람들이 2만 몇천 명이야. 그래서 교육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의대생, 그 다음에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영어가 변별력이 없다. 영어 변별력이 없어. 왜냐하면 다 1등급이라. 근데 이걸 바꿔 말해볼게. 이런 상황에서 2등급 맞았으면 기준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의대는 저리 가고 서울 주요권 대학도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1등급이 기본값이 된 거야. 그리고 국어 만점자가 1000명이 넘었죠. 1066명이었나? 수학도 1000명이 넘었어. 역대급 물수능이 터졌다. 이게 되면 너네한테도 여파가 와요. 우리는 교육과정 바뀌는데 뭐 저 삼수할 때 바뀌었어요. 그냥 했습니다. 재수생들이 의대생 증원 때문에 굉장히 늘어났는데 물수능이 나오면서 가고 싶은 의대를 못 가면 또 늘어나. 그게 또 늘어나? 또 늘어나.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퍼져 너네한테도. 영어는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건. 6번 마킹은 반드시 확인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장담컨대 3월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최소 5분에서 맥시멈 20분 남을 거다. 풀고 남는다고 시간이. 그때 그냥 자는 거 시간이 아깝잖아. 다시 얘기하지만 그때는 다른 애들이 옆에 풀고 있으면 걔네 이렇게 쳐다보면 오해받으니까 그냥 계속 그럼 애들이 미안해 아 차차차차차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를 혼란시켜야지. 걔네한테 좋은 거야. 그래도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전히 친구는 없어지겠죠. 7번 자신을 믿어라. 자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8번 넘어가겠습니다. 떨리고 힘들면 입고 간 제이오 베이비 티셔츠를 봐라. 제가 고3 종강할 때 티셔츠를 선물해요. 여기 제이오 베이비를 박아놨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그 티를 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수능날 입고 가라. 두 번째 대학을 가게 되면 MT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럼 MT를 가면 2박 3일 가서 자야 돼요. 그럼 그때 나 혼자 잠옷 가져가서 파자마 같은 거 이렇게 자 입고 저 이제 잘게요 이렇게 하면 찐따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보통 반팔이나 후디 입고 잔단 말이지. 그때 제이오 베이비 티셔츠 입고 있어야 돼. 그걸 왜 입고 있어야 되죠? 그럼 너가 입고 있잖아 거랑? 그럼 갑자기 어떤 선배가? 잠깐 민곤 후배 그 티 뭐야? 제이오 베이비? 나도! 이렇게 하면 그 선배가 밥을 많이 사줄 거야. 켈켈켈. 좋은 대학을 가면 갈수록 제이오 베이비 티셔츠를 볼 확률이 높아진다.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끊어읽기. 끊어읽기는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끊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는데 이해가 잘 돼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문장이 막 3줄, 4줄 넘어가면 저도 헷갈려요. 이게 뭔 소리지? 그럼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돼. 그 끊을 때 기준을 적은 겁니다. 다만 웬만하면 거기 3번에 적어놨는데 의미 덩어리를 좀 길게 하는 연습을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4번의 별표. 자, 이건 모든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르친 모든 공부를 잘하는 선배들 그리고 의대 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텍스트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 굉장히 길어도 쌤 결국에 이게 이렇다는 말이죠? 라고 지 말로 요약해. 그럼 그게 거의 굉장히 정확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상위권에 속합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키워야 돼. 근데 우리가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그런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앞만 길어도 그냥 이게 이렇다는 얘기구나 로 요약하는 연습을 알케미스트도 하고 있죠. 그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국어, 탐구 과목, 수학할 때 도움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드디어 대입학. 대입학 풀이법을 정리하고 쉴 겁니다. 자, 요지, 주장, 주제, 제목, 풀이법이지만 빈칸, 어휘추론, 요약, 제거 등등을 푸는 기본이에요. 1번, 한 단락이란 주장이 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문장들, 최소 3문장에서 맥시멈 한 16문장이거든요. 그 모든 문장은 딱 하나 때문에 쓴 거야. 그럼 내가 하나만 이해해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얼추 주장을 짐작할 수 있어. 그래서 좀 어떤 건 이해 안 된다고 쫄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되는 문장으로 끼워 맞추면 됩니다. 근데 무작정 판타지로 맞추라는 건 아니죠. 흐름으로 맞추라는 거지, 문맥으로. 2번, 주장을 말하는 표현들을 기억해 둡시다. 1번,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등은 주장을 암시하죠. 2번, 중요해, 필수야, 이상적이야, 좋아, 더 좋아, 최고야, 해결책이야, 열쇠야 등은 주장을 암시할 수 있죠. 3번, 별표. 부정조건절이자 결과도 부정이 돼야 됩니다. 부정조건절이자 결과도 부정. 예를 보면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럼 뒤집으면 되죠.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암시하고요. 4번, 도치 및 이때 강조에 그리고 동사 강조에 주의합니다. 작가가 강조한 문장은 당연히 주장을 암시하죠. 저 보세요. 아직 그래머 수역에서 도치 안 나갔나? 나갔나? 나갔어, 나왔어? 나갔어? 영어는 주어 동사로 쓰는 걸 정치라고 하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 그럼 도치 됐다고 그래. 그럼 도치의 첫 번째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거. There is, here is, here are 이런 거. 그거 제외하고는 다 강조예요. 그래서 강조된 거기 때문에 도치가 나오면 좀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이때 강조는 아래쪽에 예문을 적어놨는데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건 무조건 이거 적을 필요가 없어.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때 강조라고 보자. 여기에 can be 뭐 이런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는 명사. 그 다음에 that 뒤에 동사로 시작해요. 목적어나 보어를 쓰고. 자, 이렇게 하면 이때 강조. 두 번째, 여기다가 의미 없는 갑자기 부사. 비동사 뒤에는 원래 형용사를 써야 돼, 부사를 써야 돼? 형용사를 써야 되죠. 이거 좀 이상한 거야, 지금. 부사, 전명구, 접속사는 부사절 접속사 말하는 겁니다. because, when, as 이런 것들. 이 나온 다음에 that 다음에 뒷절이 완전합니다. 하면 일단 우리는 강조라고 봅시다. 그냥. 물론 얘가 지칭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앞에 있는 명사라면 이때 강조가 안 되죠. 이 위에 놈은. 아래 놈은 100% 이때 강조야. 하지만 그걸 해석도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강조라고 보자고. 그게 훨씬 빨라. 진혁아, 그 다음에 아래쪽 문답법. 잠깐 저 좀 보세요. 문답법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뭘까? 너 갑자기 윤서 눈을 피해? 사랑은 뭘까? 내 생각에 사랑은 있잖아, 마약이야. 하면 할수록 안 할 수 없지. 순간적으로 저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사랑은 뭘까 하는 순간 나는 사랑에 관해서 글을 쓰고자 하는 거죠. 맞아요? 내 생각에 사랑은 마약이야 하는 순간 그게 나의 주장입니다. 한 번 더. 질문에는 주제가, 답에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문답을 발견하면 이 글이 무슨 글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 바로. 물론 예외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누가 그걸 모르겠는가? 누가 윤석열이 미쳤다는 걸 모르겠는가? 하면 다 안다는 얘기죠. 그건 서리법이라고 그래. 강조.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얘기죠. 그걸 제외하곤 문답은 주제와 주장이 있어요. 6번, 연결사와 접속사는 장문법 할 때 더 다룰 건데 당연히 문맥을 알려주는 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 더비더비는 주장을 암시할 수 있어요. 우리 첫날 왔던 사람은 1번 문제 이게 있었어. The quicker and easier it is brought about, the better.
그럼 더비더비는 주장을 암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비더비 나오면 중요해.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글의 구조로 주장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1번 실험 및 연구글이 나오면 순서는 가설, 과정, 결과, 결론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읽는 글들은 가설이 대부분 입증이 돼요. 그래서 가설을 줘버리면 주장이 벌써 노출돼 버려. 그래서 가설을 보통 생략하고 과정부터 얘기한 다음 결과는 사실, 결론은 작가가 이걸 통해서 주는 시사점입니다. 결과와 결론에 주장이 녹아져 있겠죠. 혹은 대조 실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통제하고 변수는 딱 한 개만 줘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을까를 알려면 저 보세요. 자, 똑같은 냄비에 똑같은 물의 양에 똑같은 가스레인지에 똑같은 시간만큼 끓이되 라면만 바꿔야 되죠. 맞아요? 이 변수는 하나만 줘야 돼. 근데 이 변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변수를 알면 주장을 또 암시할 수 있습니다. 됐고 3번 두 개의 소재가 나오면 글은 무조건 비교 및 대조로 전개되니까 공통점 및 차이점이 중요하죠. 4번 문제점이 등장하면 문제의 원인이 나오거나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장이 있어요. 혹은 가끔씩은 정말 문제를 강조하고 끝나면 해결책을 추론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 다음 5번 묘사의 글은 상세하게 묘사하는 거죠. 그 다음 열거라는 건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이걸 시작 전 일반적 진술이 나오거나 끝날 때 해줍니다. 그럼 그게 주제문이야. 가끔씩 없는 경우 있어. 그럼 하면 된다. 저 보세요. 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 해봐봐. 진, 슈가, RM. 주제가 뭐겠어? 네, BTS죠. 별거 아니야. 되게 쉬워. 그 다음에 미니진. 이찬혁. 됐어. 힙합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요. 미니진 힙합이야. 리얼 힙합. 그 다음 6번 예시 앞에는 일반적 진술이 나오고 예시는 구체적인데요. 어느 쪽이든 주장을 추론할 수 있고 일반적인 얘기를 이해했으면 구체적인 건 그냥 이런 거구나. 그래서 슉슉슉 읽으면 되고 앞에 있는 말 이해 못했으면 예시를 좀 꼼꼼히 보면 됩니다. 혹은 예시 자체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줘요. 본인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장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읽으란 얘기죠. 7번째 비슷한 예시가 여러 개 나오면 하나만 이해해도 다 이해한 거죠. 아니면 공통점만 추론해도 됩니다. 8번째, 반대 예시가 나오면 차이점이 주장이겠죠. 9번, 동격 및 괄호 안에 있는 추가 정보들은요, 이해하면 좋아요. 근데 이해 못해도 주장 추론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정보들은. 10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습관은 당연히 비판하고요. 따라서 통념이나 습관만 알아도 주장을 추론할 수 있고, 비판이 정확하게 주장이긴 한데, 비판 안 봐도 이거 그냥 비판하겠네 하면서 however나 but으로 시작하면 그냥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함의 추론 해보자. 함의 추론. 수능 풀어봐서 알겠지만 함의 추론이 배치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 20번, 21번, 22번 중에 여기 되어 있어. 그럼 얘가 주장, 얘가 요지야. 얘는 밑줄 친 부분이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 그럼 괜히 얘를 여기다 둔 거 아니죠. 얘도 주장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저 보세요. 뭐야? 캐치야, 캐치. 이게 캐치 아닌가? 마탱이 같네. 가끔씩 밑줄 친 표현을 모를 때 얘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를 고르셔야 할 때 나는 이 뜻을 몰라. 그럼 내가 이걸 못 푸나? 전혀 그렇지 않아. 읽어서 문맥을 보면 되는데 일단 주장을 찾으면 거의 답을 찾은 거고 그 다음 문맥을 보면 되거든요. 뭔 소리냐면 거기 3번에 있잖아. 3번. 주장과 밑줄 친 표현이 있는 문장과의 관계를 파악하자 해서 주장을 찾았다면 이제 밑줄 친 표현이 있는 문장과 주장과의 문맥을 봐야 돼. 어휘 추론 문제랑 비슷한 건데 만약에 we should avoid 나봐봐. we should avoid catch-22야. 그럼 얘의 의미를 보기 전에 골라야 되잖아. 그럼 걷다가 주장을 고르면 안 되죠. 작가는 이걸 피하자고 하는 거니까 작가의 주장과 반대를 골라야겠지. 즉 비판하는 거 골라야 되거든. 이런 문맥은 확인은 해야 돼. catch-22는 딜레마라는 뜻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4번 도저히 모르겠다면요. 그냥 보기와 지문의 내용을
일치 불일치 하듯이 이건 있네 내비두고 없으면 제끼면 됩니다. 제 말 이해하죠? 자, 이걸 통해서 바로 1번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하미초론 풀이법은 방금 설명했으니 페이지로 43페이지요. 자, 밀주친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 번아웃이 뭔지 알죠? 번아웃 왔다. 그러니까 얘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주장을 찾으면 되거든요. 주장을 찾은 다음에 문맥을 보면 되는 거라 천천히 읽으면 돼. 자, 늘 했던 듯이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대로, 해석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푸는 대로. 첫 줄, to balance the need for breath.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인가? 어떤 need를 breath와 괄호괄호 일단 넘기고 and depth 요 사이에 we ought to think of burnout not as a state but as a spectrum. 자, 여기다 out에다가 세모 치세요. out 뜻이 뭐죠? 해야 한다지,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 첫 줄이잖아. 이게 주장일 확률이 높아.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건 스테이트가 아니고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첫 줄이기 때문에. 중간에 벗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게 주장일 거야. In most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대부분의 논의에서요, 번아웃에 we talk about workers, 노동자를 얘기하죠. Who are burned out, 번아웃 된 건데 as if that status were black and white, 그 스테이터스가 흑백인 것처럼 얘기해요. A black and white view cannot account for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 흑백 관점은요, account for를 할 수가 없죠. 번아웃 경험의 다양성을요. 그러니까 뭔가 다양성을 할 수 없나 봐. 흑백으로 보면. though,가 뒤에 나오면 그러납니다. 흑백으로 보면 번아웃의 다양성을 뭔가 할 수 없나 봐, 그러나. If there is a clear line between burnout and not, 분명한 선이 있다면 번아웃과 not 사이에 as there is, 뭐뭐처럼이겠지? 있는 것처럼요. 전구에 있는 것처럼. 이거 이해 안 되면 어차피 비우니까 넘기면 됩니다. 아무튼 분명한 라인이 있다면 then we have no good way, 좋은 방법이 없죠. to categorize people, 사람을 분류할 who say they're burned out but still manage to do their work competently. 말은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일은 하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가 없어. 번아웃을 흑백으로 보면 아, 나 번아웃이야 한데 일하는 사람을 분류할 수 없다고. 맞죠?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자, 아래에서 6번째 줄이죠. 오른쪽.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solves this problem. 자, 여기다가 solves this problem에다가 세모. 문제를 해결하면 주장을 암시한다 했습니다. 그럼 아까 위에 세모 친 거랑 거의 같은 거 아닌가?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요. Those who claim burnout but are not debilitated by it. 사람들이 있는데 번아웃을 claim, 주장해요. 근데 쇠약하게 되진 않았어요, 번아웃으로. 이 사람은 are simply dealing with a partial or less severe form of it. 다루는 중인 거죠. 부분적으로 그리고 덜 severe한 번아웃을요. They are experiencing burnout without being burned out. 번아웃을 경험하는 거죠. 번아웃 되진 않고요.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자, 문맥으로 봐도 그냥 주장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번아웃은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흑백이 아닙니다. 스펙트럼으로 봐야 돼. 잠깐 나 좀 봐봐. 스펙트럼이 뭐지? 범위, 범주. 이 빛의 띠도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 빨진 노초 파남보. 맞죠?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흑백으로 보면 안 된다지? 됐어. 1번.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has not reached an end. 대중적인 논의요. 번아웃의 논의는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 뭔 소리야. 스펙트럼으로 보면 된다니까. 맞죠? 1번 탈락. 2번 There still exists room. room이 방의 뜻 말고도 공간, 여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지가 있다. 더 큰 정도의 exhaustion이 뭐죠? 피로. 번아웃이지, 번아웃. 지침 이런 겁니다. 더 많은 지침의 정도의 여지가 있다. 그럼 번아웃이라고 말은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아닌가? 3번
all or nothing이라는 게 흑백이겠죠? criteria는 기준. 자,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기준이 적용됩니다. burnout symptom의 탈락. 자, 내용 불일치. 그건 하면 안 된다고. black and white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4번 exhaustion is overcome. 지침이라는 건 극복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얘기가 없어요.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이 없다. 5번 degrees of exhaustion. 자, 지침의 정도가 만들어지죠. 개인의 인식에 의해서. 개인의 인식이 아니고 스펙트럼으로 보면 된다고. 그래서 좀 5번 정도가 헷갈리는 거지만 5번도 아니네요. 그럼 2번이겠다. 2번. 그리고 아까 세모 쳤던 문장 있죠? 2개. 그거 현관펜 치자. 위에서 세 번째 줄 We ought to think of burnout not as a state but as a spectrum. 위에서 세 번째 줄 현관펜.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오른쪽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solve this problem. 그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좀 보세요. 1번에 첫 줄에 어떻게 생겼냐면 구문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 아니면 필수다 정도 이렇게 나오면 이거 주장을 암시해. 왜냐하면 얘가 99% 하기 위해야. 첫 줄에 to balance로 시작하고 주어가 we out죠. 자, 이런 구문이 나오면 얘도 주장을 암시합니다. 첫 줄에 써 있는 to balance the need. 세 번째 줄에 we ought to think of. 이렇게 하면 주장을 암시해. 됐죠? 질문 맞췄다 손 내리세요. 틀렸어도 잘했습니다. 5번 정도는 헷갈릴 수 있고요. 3번은 내용 정반대고 4번은 없어요. 1번도 내용 안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고르면 안 됩니다. 5번도 사실 없어요. 주장과 좀 멀어. 왜냐면 5번이 있는 것 같긴 하겠지만 주장이 아니야. 개인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 스펙트럼으로. 자, 오른쪽에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에 적자. 주장을 찾자라고 적으세요. 함의추로는 주장을 찾자. 예전에 저는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저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에세이 수업이 있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무조건 토픽 센텐스를 처음 해주라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중에도 에세이 수업 들은 사람 있죠? 토픽 주고 바디 세 파트 주고 마지막 컨클루전. 그러니까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 이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제일 처음에 토픽 센텐스 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Teacher, in Korea, we can put our topic sentence in the first part or middle part or last part. 우린 그렇게 해도 되잖아. 왜냐하면 두괄식, 중괄식, 미괄식 혹은 양괄식 이렇게 다 바꿔도 되잖아요. Can I do that? 이라고 했더니 티처가 No. 그래서 내가 Teacher, why? No. Why? No. Why? No. Why? No. 이건 10번 물어봤는데 걔도 몰라. 그냥 그렇게 배운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두괄식이야. 아니면 양괄식. 보통 에세이 그렇게 생겼잖아. 인트로 토픽 주고 컨클루전에 결론 때려주잖아. 맞죠? 보통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이런 게 나오면 그 주제문이야 거의. 자, 뒤에 요약만 하고 끝내줄게요. 쉬게 해줄게. 1번 To balance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겠죠. The need는 필요. 자, 어떤 필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breadth는 폭. 맞죠? breadth가 폭, depth가 깊이. 폭과 깊이의 필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폭이라는 건 모두가 약간 번아웃 느끼는 거고 깊이라는 거 어떤 사람 너무 번아웃이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래. 이런 필요의 균형을 맞추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번아웃이라는 건 상태가 아니고요. 범주, 범위입니다. 범위. 정도예요. 정도. 그러니까 1번을 요약하면 번아웃은 스테이트가 아니고 스펙트럼. 2번 대부분의 대중적 논의에서 번아웃에 우리가 노동자들을 이야기하죠. 번아웃이 되었다는
마치 그들의 상태가 status, 지위 상태, 상태가 흑백인 것처럼 얘기해요. 2번은 우리의 습관, 번아웃이면 흑백. 3번, 흑백 관점은 account for를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설명하다, 해명하다. 두 번째가 차지하다. 둘 다 외우세요. 설명하다, 차지하다. 둘 다 외워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뒤에 수치가 나오면 차지하다야. 됐죠? 그럼 문맥으로 보면 여기선 설명하다 할 것 같아. 흑백 관점은 설명할 수가 없죠. 다양성을 번아웃 경험에 그러나 도가 뒤에 나오면 그러나 3번 흑백은 번아웃을 설명 못해. 4번 분명한 선이 있다면 번아웃과 아닌 것 사이에 전구에 있는 것처럼요. 전구는 올리면 켜지고 내리면 꺼지잖아. 그러면 우리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을 분류할. 말하는 사람 번아웃이라고. 근데 여전히 manage to 동사는 간신히 해내다. 간신히 일을 유능하게 해내는 사람을 분류할 수가 없죠. 4번 번아웃을 흑백으로 보면 사람들을 분류할 수 없어. 말은 지쳤다고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 아, 나 너무 힘들어서 공부 못하겠어 하면서 계속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분류할 수 없다고. 5번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번아웃을 주장하지만 번아웃 때문에 쇠약해지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다루는 거죠. 단순히 다루는 거죠. 부분적이거나 덜 severe, 심각한 형태의 번아웃을. 그래서 범주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6번 그들은 번아웃을 경험하지만 완전히 번아웃 된 건 아니죠. 뭐 있는 그대로. 7번 번아웃은 마지막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즉 번아웃은 흑백은 아니다. 됐죠? 1번이 주제문이죠? 맞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풀 때 까먹으면 안 돼. 함의추로는 뭐를 찾는 거라고 그냥? 그렇죠. 주장을 찾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자.